안녕하십니까.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옥입니다. 오늘은 전원주택에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썬룸과 파고라. 썬룸은 지붕이 있어서 확실히 건축 면적에 들어가고, 파고라는 지붕을 하지 않으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썬룸과 파고라는 거실이나 아니면 주방과 연동시켜서 설치해야 그 어떤 거실의 확장성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썬룸이나 파고라의 기둥 같은 것을 튼튼하게 해서 그네를 맨다든지 해먹을 달아 놓으면 또 그 유용함이 좀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썬룸은 어떻게 보면 거실과 바깥의 어떤 중간 응접실 같은 느낌, 중간 공간이니까 그 활용도가 훨씬 더 좀 다양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. 두 번째, 비닐하우스는 전원 생활 하시는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시하는 그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. 전원 생활이라는 것이 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전제 하에 전원 생활을 하지만, 그래도 전원 생활을 기저에는 어떤 일정한 먹거리의 자급자족까지는 아니어도 셀프 공급이 전제가 된 것이 전원 생활이기 때문에,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텃밭인데, 텃밭을 어떻게 보면 텃밭을 활용하는 시간을 사계절로 만들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이니까, 그런 면에서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먹거리를 사계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비닐하우스가 창고 공간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, 다만 비닐하우스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약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지만, 그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그 여러 가지 방편은 많이 있습니다. 거기서 모종을 낸다든지 삽목을 해서 키운다든지, 또 겨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도 채소를 키울 수 있다든지, 특히 배추 같은 거는 그닥 난방에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. 전원 생활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비닐하우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본체와 떨어진 창고가 있으면 좋습니다. 썬룸이나 비닐하우스에도 창고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본체와 떨어진 곳에 바깥에서 쓰는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주택에서 쓰지 않는 계절적인 물건을 떨어뜨린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, 그런 보관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,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바깥에 있어서 야외 응접실 같은 느낌. 그러니까 간단히 손님을 거기서 맞이하거나, 아니면 개별적인 작업실, 음악 감상실,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드럼도 한번 갖다 놓은 적이 있고, 또 목공을 실제 하고 있기도 하고, 그런 용도로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쁘장한 농막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, 그냥 컨테이너가 가성비 좋고요. 컨테이너에 그 본 주택과 어울리는 페인팅만 하시면, 제가 볼 때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, 그런 것을 한번 갖다 놨다가 실증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각 좀 어떻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 다음은 전원주택에는 아무튼 크건 적건 조그마한 텃밭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일정 규모의 텃밭이 있는 그 전원주택이라면 소형 관리기 꼭 필요합니다. 그 텃밭 농사를 할 때는 이미 이제 날이 더워지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럴 때 텃밭 농사를 하게 되니까, 그럴 때 땀을 흘리고
조금 규모 있는 텃밭을 농사를 짓게 되면 전원 생활의 맛도 잃고 건강도 좀 해칠 수 있고 또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. 그 텃밭 농사가. 그걸 좀 재밌게 좀 수월하게 하려면 소형 관리기가 있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5번째는 울타리. 울타리는 그 집을 좀 안정감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또 실제로는 고란이라든가 야생개 출입을 막아서 어떤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데 그 울타리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. 그 뭐 자연 필지에 그 땅을 사자마자 울타리부터 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약간 그 주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고요. 근데 또 주변에 다 펜스를 치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주변에 펜스가 별로 없는데 내가 우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안 좋으니까 뭐 한 1, 2년은 고라니망으로 펜스를 하시고 그 사이에 연산홍이라든가 사철나무, 측백나무 같은 것으로 나무 울타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철제 울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닐 하우스 파이프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넝쿨 장미라든지 아니면 등나무과에 같은 그 넝쿨을 타고 다니는 키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키우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고 뭐 어떤 그 다른 것과의 어떤 그 격리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한 꽃나무로 울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으로 잔디밭과 데크인데요. 전원주택을 그래도 가장 폼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원주택답게 하는 것이 정원인데 정원에 또 그 어떤 실용적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잔디밭과 데크가 꼭 필요합니다. 그 전원 생활하는 거에 백미는 뭐 바베큐를 할 정도로 고기 굽고 바깥에서 그런 그 야외 식사를 할 때 데크나 잔디밭은 꼭 필요하니까요. 그리고 집에 전원주택의 어떤 약간의 값어치를 높인다고 그럴까? 격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가꿔진 잔디밭이나 좀 멋있게 만들어진 데크이니까 그것을 집과 조화스럽게 만드시면 실용적이기도 하고 집이 폼나기도 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데크는 풀 뽑는 일이 없는데 좀 너무 인위적인 거고 그런 면이 있고 잔디는 자연스럽고 다 좋은데 그 잔디 사이에 나는 풀 뽑는 것이 큰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어느 것이 더 나한테 수월한지를 좀 가늠하셔서 면적을 정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전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이죠. 좀 부지런해야 전원주택이 이쁘고 또 그 이쁜 것을 누리면서 목가적인 낭만도 즐길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. 잡초가 우거진 정원에서 낭만이 목가적인 어떤 운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. 그래야 또 몸을 또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 전원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. 이상으로 전원주택에 있으면 좀 유용한 몇 가지 아이템을 말씀드렸습니다.